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무더기로 탄핵한 이후 역대급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함께 허위사실인 줄을 알면서도 탄핵 사유로 내세웠다는 점이 지금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 탄핵 이후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접어든 것도 민주당이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활용한 무리한 힘자랑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이 이재명 수사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탄핵이라는 점은 숨길 수 없는 팩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민주당이 국민적인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밀어붙인 사안이고 국민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허위사실인 줄을 알면서도 탄핵 사유로 내세웠다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자체에 대한 신뢰성에 심각한 흠집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흘러가는 정황을 볼 때 민주당이 몇몇 사안들에 대해서는 허위 사안인 줄 명백히 알면서도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쉽게 와닿는 허위 사실이 바로 대변검사 논란입니다.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전 부부장 검사, 이 박 검사에 대한 제 첫 번째 탄핵 사유가 바로 2019년 1월 울산지검에 근무할 당시의 소위 말하는 대변 사건입니다. 2019년 1월 울산지검 청사 내에 있는 간부식당에서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 직원들도 포함된 술 먹는 작은 마을이라는 모임의 회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회식에는 진도 홍주와 연태 꼬량주, 다들 독주죠. 그런 독주들이 수십 병 등장했고 폭탄주도 돌려졌다고 합니다. 고량주나 홍주를 폭탄주로 섞어 마셨으면 술이 안 취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대부분의 참석자가 술이 취했을 것인데 이튿날 검찰청 민원실 바닥에 누군가 똥을 싸놓았고 또 화장실 세면대와 벽에도 똥칠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팩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똥칠의 범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튿날 울산지청 내부에 당연히 소문이 났을 것이고 여러 검사들의 이름과 함께 박상용 검사의 이름도 나돌았다고 합니다. 그때 박 검사가 카톡으로 저 아니에요 이런 문자를 올렸던 것이 전부인데 박 검사라고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검사들 이외에 검찰청 직원들이 있었으니까 검찰청 직원 중에 누군가의 소행일 수도 있겠죠. 회식 사건이 있었던 당시에는 이성윤 지금 현재 의원이죠. 이성윤 그 당시 검사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었고 곧바로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국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폭로를 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그 대변 사건의 범인이 카톡에 나 아니에요 이런 문자를 남기기도 했다면서 공수처장에게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공수처장이 알아보겠다고 하는 선에서 질문을 마무리했는데 이성윤 의원의 목표는 달성했던 것이죠. 이슈화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성윤은 법사위에서 박상용 검사라는 이름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서영교 최고위원이 사흘 후인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상용 검사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박상용 검사는 졸지에 똥검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최강욱 전 의원은 유튜브 강성범TV에 출연해서 박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똥쳐 바르고 다니게 안 생겼잖아. 최강욱 의원입니다. 이런 비하 발언을 했었고 이미 예정됐던 박 검사의 영국 유학을 두고도 네가 똥칠한 걸 알면 큰일 나니까 외국에 나가 있어. 이래서 나라 돈으로 외국에 보낸 거야. 그래 이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히덕거렸습니다. 박 검사로서는 심각한 명예훼손이 아닐 수 없죠. 서영교 의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언급하기 전에 대변 검사가 박 검사라는 이야기는 분명 이성윤 의원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회식 사건 직후 대검 감찰부장을 했으면 감찰부장은 인사를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 돌아가는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고 만약에 당시에 박 검사인 줄 알았더라면 징계를 했든지 박 검사에게 확인을 했든지 무슨 조치를 분명히 취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면 직무유기죠. 그런데 박 검사는 당시 전화 한 통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성윤 의원이 14일 법사위에서 질의하는 것을 본 한 검사가 이성윤 의원에게 자신이 그날 박상용 검사와 계속 같이 있었는데 박상용 검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이런 문자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성윤 의원은 최소 14일 전에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끝내 박 검사의 탄핵 사유 첫머리에
똥칠로 인한 공용물 손상을 기록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박 검사를 탄핵의 타깃으로 정해놓고 탄핵 사유를 꽤 맞추다 보니 마침 또 그 기간에 박상용 검사가 울산지검에서 근무했고, 그래서 이빨이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겼지만 일단 탄핵시키고 탄핵을 밀어붙이고 보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박 검사가 문제를 제기한 이성윤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박 검사의 고소로 검사 탄핵 국면 자체가 탄핵 사유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지금 연결되면서 탄핵의 정당성이 상당 부분 훼손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박 검사는 현재 영국 연수 중인 관계로 대리인을 내세워서 고소했는데, 박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청 차원에서도 지금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성윤 의원이 법사위 활동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면책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면책 사유에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면 면책 특권의 범주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따라서 이성윤 의원이 박 검사가 그 대변 검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법사위에서 문제를 제기했는지, 그 부분이 아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식적으로 본다면 대검 감찰부장의 직위에 있었으면 분명히 박 검사가 대변 검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봐야 됩니다. 또 몰랐다면 상임위 질의에 앞서서 박 검사에게 확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울산지검의 검사들에게 전화 한 통만 했었어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성윤 의원은 그런 확인 절차를 빠뜨렸습니다. 울산지검의 검사가 그리 많지도 않았던 만큼 마음만 먹었다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윤은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성윤은 박 검사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확률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이성윤 의원은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출마 득표를 위해서 개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무리한 주장을 내세웠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성윤이 다른 언론 인터뷰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만약에 대변검사 문제를, 그리고 박 검사 실명을 거론했다면 이 부분은 명백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최고위원회에서 실명을 거론한 서영교나 유튜브에서 조롱한 최강욱 전 의원 등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강욱은 상습범이 될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론이야 시간이 물론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팩트 확인 자체는, 그러니까 박 검사가 그 대변 검사 있냐 아니냐, 그 팩트 확인 자체는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의 정당성은 급속도로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 여론은 검찰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법사위의 청문회 역시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박 검사뿐만 아니라 이원석 검찰총장도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검사들을 탄핵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직권남용, 명예훼손, 무고 등을 거론하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예고했습니다. 이 총장은 국회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당장 고발할 수는 없겠지만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검찰총장이 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미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되면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 전원을 무고죄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파면으로 연결됩니다. 파면은 징계의 일종이죠. 아무런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하거나 징계를 목적으로 고발했을 경우 무고죄에 해당되는데, 결국 파면은 징계의 일종인 만큼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이슈가 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상승해서 33%인데 민주당은 3%포인트 급락한 29%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한 역풍이 불어닥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여론조사 수치로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5%인데 비해 민주당 지지율은 23%로 무려 12%포인트나 벌어지고 있는데, 중앙정치 이슈에 민감한 서울 민심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철퇴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